대령님,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세계 군사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령 강철민입니다. 서해방면군 작전참모부에서 15년째 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NLL 충돌, 크고 작은 위기들을 모두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21일 새벽에 일어난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5시 23분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7시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새벽 저는 평소와 같이 지하 상황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늘 긴장의 바다였지만 커피 한 잔을 들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온 저에게 서해는 늘 긴장의 바다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중국군의 소규모 정찰기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레이더에 다중 표적이 포착됩니다. 박상사의 급박한 외침이 상황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커피컵을 내려놓고 레이더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본 것은 제군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너머에서 거대한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무려 24개의 표적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는 처음 봅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천안함 사건 때도 이런 대규모 편대는 없었습니다. 대령님, 표적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중이가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 16대, 대형기 8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속도 마하 0.8 고도 8,000m에서 남진 중입니다. 예상 항공기종은 H-6K 폭격기와 J-26 전투기로 판단됩니다. 제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H-6K 폭격기 8대라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국의 주력 전략 폭격기입니다. J-26 전투기 16대는 그 호위 전력이었습니다. 즉시 데프콘3 발령, 모든 부대에 비상소집령을 내려라.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어 명령했습니다. 상황실이 일순간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상황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즉시 연결해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합참 작전부장의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김대령,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24대의 중국군 항공기가 서해상을 남하 중입니다. H-6K 폭격기 8대와 J-16 전투기 16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NLL에서 북쪽으로 85km 지점에 있습니다. 뭐? 24대나? 합참 작전부장의 목소리에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레이더 신호도 명확하고 편대 비행 패턴도 명백한 군사작전 형태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규모의 중국군 항공편대가 서해상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보고해라. 절대 먼저 도발하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다시 레이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중국군 편대는 여전히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며 우리 부대 정보장교인 송소령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해군 함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서해 북방에서 중국 해군 52D급 구축함 3척과 54호급 호위함 4척이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속도 25노트로 우리 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 상황은 어떤가? 이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조업을 중단하고 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청와대에서 긴급 영상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냉정해야 했습니다. 상황실은 윤중이가 계속 운영하고 5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겠다. 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다. 보안 통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군이 이렇게 대규모 전력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훈련이라기에는 너무 대규모였고 우리 영해에 너무 가까웠습니다. 영상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청와대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강대령,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해 주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예, 각하. 현재 오전 5시 31분 기준으로 중국군 항공기 24대가 서해상을 남하 중입니다. H-6K 전략 폭격기 8대와 J-26 전투기 16대로 구성된 편대입니다. 동시에 중국 해군 함정 7척도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항공편대는 NLL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입니다. 해상 함대는 80km 지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대응 전력은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와 KF-21 보람의 8대가 비상대기 상태입니다. 해군도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출항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무전기에서 급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편대가 NLL에서 5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각하, 중국군이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분 후면 우리 영공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실이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일단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의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군사적 대응을 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각하, 이미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연락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규모의 전력 전개는 명백한 무력 시위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대령, 현장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에 제 대답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각하, 저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H-6K 폭격기들이 공대지 미사일 사정거리에 진입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H-6K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각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라. 하지만 절대 먼저 공격하지는 말고 경고 의도만 분명히 하라.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연결했습니다. 윤중희, 공군에 긴급 출격 명령을 전달하라. F-35A 4대와 KF-21 8대, 즉시 서해상공으로 출격.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우리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대령님, 우리 전투기들이 이륙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한국군과 중국군 전투기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이륙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서는 파란색 점들이 서해 상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F-35A와 KF-21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대령, 잠깐 전투기들을 대기시켜라. 합참 작전부장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청와대에서 신중한 접근을 지시했다.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라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군 폭격기들이 우리 영해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이라니요? 작전부장님, 현재 중국군 편대는 NLL에서 불과 30km 지점에 있습니다. 이 속도면 15분 후면 우리 영공에 진입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내린 지시야. 일단 전투기들은 대기 상태로 두고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장의 급박함과 상층부의 신중함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강대령, 들리나? 무전기에서 우리 편대장인 장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장중령님.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NLL 남쪽 20km 지점에서 대기 중입니다. 중국군 편대가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합참에서는 대기하라고 했지만 현장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면서 중국군 편대를 감시하십시오. 절대 먼저 도발하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중국군들이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중령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현장 조종사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에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CNN에서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 상사가 뉴스 화면을 큰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대규모 중국군 부대가 서해, 상공에, 한국 영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현재 분쟁 해역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CNN 앵커의 긴급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국제 언론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BBC와 NHK에서도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와대와 연결했습니다. 각하, 국제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면 너머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뭐라고 하나?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각하, 중국 외교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하, H-6K 전략 폭격기 8대가 우리 영해로 접근하는 것이 정상적인 훈련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폈습니다. 장관님, 성급한 군사적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군 편대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윤중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중국군 편대가 NLL에서 15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에서 미사일 조준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사일 조준 신호? 예. 중국군 제-26 전투기들이 우리 전투기들을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 준비 단계였습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발사 직전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장중령님, 중국군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피기동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편대 회피기동 개시. 무전기에서는 전투기 엔진 소음과 함께 조종사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스원, 중국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간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저는 즉시 청와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중국군이 우리 전투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한가? 예, 현장에서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체프였습니다. 체프란적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발사하는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경고용 체프 발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중국군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각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각하, 아직 실제 공격은 없었습니다. 성급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해군 함대가 NLL을 돌파했습니다. 뭐라고? 52D급 구축함 세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실질적인 침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각하,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국은 계속 선을 넘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동조했습니다. 각하, 강대령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 미국 측과는 협의했나?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자위대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군은 계속 우리 영토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박상사가 또 다른 급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군 H-6K 폭격기들이 NLL에서 5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면 3분 후 우리 영공에 진입합니다. 3분.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가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중국군이 우리 영공에 진입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대통령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다. 강대령. 예, 가카. 우리 전투기들에게 경고 사격을 허가한다. 하지만 절대 먼저 공격하지는 말고 중국군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면 즉시 차단하라.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장중령님, 경고 사격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중국군 편대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면 즉시 차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 편대 경고 사격 준비. 장중령님, 경고 사격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중국군 편대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면 즉시 차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 편대 경고 사격 준비. 무전기에서 장중령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24대의 대규모 편대로 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윤중이, 즉시 비상작전 회의를 소집하라.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작전회의실에는 핵심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송소령 정보장교, 김소령 작전장교, 그리고 각 전력 담당 장교들이 긴급히 참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군 H-6K 폭격기 8대와 J-16 전투기 16대가 우리 영공으로 접근 중입니다. 동시에 52D급 구축함 3척과 54호급 호위함 4척이 우리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김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우리 현재 대응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F-35A 4대와 KF-21 8대가 서해상공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군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송소령, 중국군의 의도 분석은? 대령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서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송소령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실제로 무력 충돌을 일으켜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대령님, 중국군 편대가 우리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국군이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장중령님, 즉시 경고방송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초 후 서해상공에 장중령의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당신들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 즉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군 편대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응답도 없었습니다. 대령님, 중국군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남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전 전력을 동원한다. 김소령, 즉시 추가 전투기 출격을 요청하라. 어떤 기종을 요청하시겠습니까? KF-21 보람의 12대 추가 그리고 KF-16 8대까지 모두 동원하라. 알겠습니다. 김소령이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의 즉시 발사 대기 명령을 내려라. 예. 해군에도 연락해서 세종대왕급 구축함 전력을 서해상으로 긴급 전개하라고 하라. 작전회의실이 전쟁터처럼 바뀌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명령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대령,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카, 중국군이 우리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경고방송을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추가 전력 동원은? 지금 KF-21 12대와 KF-16 8대 추가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발사 대기 상태입니다. 좋다. 하지만 절대 먼저 공격하지는 말라.
우리가 침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카카. 전화를 끊은 저는 다시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도 대규모 전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제3전 투비행단에서 KF-21 12대가 이륙했습니다. 제16전 투비행단에 KF-16도 출격 중입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군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송소령, 지상 방공망 상황은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대대가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신궁 단거리 방공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K9 자주포 부대는 서해안 일대 K9 자주포 3개 대대가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필요시 즉시 해상 표적에 대한 지원 사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방어망이 착착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해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윤중이가 전화를 받고 보고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율곡 2함이 서해상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강감찬함과 을지문덕함도 함께 출동했습니다. 잠수함은 214급 잠수함 안무함이 이미 서해 해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제 해상에서도 우리의 전력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율곡 2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최신의 구축함이었고 충무공 이순신급도 강력한 대공 및 대함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박상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중국군 함대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52D급 구축함들이 우리 구축함을 향해 레이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공격 준비 단계였습니다. 저는 즉시 해군에 연락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와 연결해 주십시오. 강대령입니다. 중국 구축함들이 우리 함정에 대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함정들도 대응 레이더를 가동하겠습니다. 이제 해상에서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KF-21 보라매가 있고 최신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이지스함 율곡 2함이 있고 육지에는 K9 자주포와 천궁,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습니다. 참모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소령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소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장비도 우리 정신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중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중국군이 우리를 우습게 봤다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장중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대령님, 중국군 제26 전투기 2대가 우리 편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20km. 이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장중령님,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격받으면 즉시 반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예. 모든 참모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강대령님, 중국군 제26 전투기 2대가 우리 편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20km. 장중령의 긴박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점들이 서해상공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장중령님,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격받으면 즉시 반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더 분석관인 박상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제26이 미사일 라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사일 라곤은 공격 직전 단계였습니다. 확실한가? 예. 화기관제 레이더 신호가 우리 F-35A를 향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장중령님, 중국기가 라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피기동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이퍼 1 회피기동 개시.
무전기에서는 제트 엔진의 굉음과 함께 조종사들의 긴장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이퍼 2 중국기의 라곤, 신호 확인. 바이퍼 3 회피 기동 중.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빨간색 점들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중국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장중령의 외침이 상황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군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독사 1호, 미사일 회피, 차프와 플레어 발사, 발사 완료, 회피 기동 중. 레이더 스크린에서 작은 점 하나가 우리 전투기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PLC-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독사 1호, 미사일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조종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중령님, 교전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시 반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편대, 무기 자유, 반격 개시. 드디어 한국군이 반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독사 3호, 중국 제26 라곤 완료. 독사 4호, 미사일 발사 준비. 미사일 발사, 미티어 미사일 발사. 우리의 KF-21 보라매에서 유럽산 최신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미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 비행 중. 표적까지 35초. 레이더 스크린에서 우리의 미사일이 중국 전투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30초, 25초. 중국기가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20초. 차프 발사 확인. 15초, 10초. 5, 4, 3, 2, 1. 명중, 명중. 중국 제26 격추 확인.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중국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이었습니다. 좋았어. 해냈다. 박상사와 윤중이가 서로 손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H-6K 폭격기들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H-6K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몇 발입니까? 6발 확인됩니다. 우리 기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방공부대에 연락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대대, 즉시 요격 준비. 패트리어트 1대대, 표적 포착. 요격 미사일 발사. 패트리어트 2대대 발사. 서해안 일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흰 연기 꼬리를 그리며 중국의 순항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요격 성공. 두 번째 표적도 요격. 세 번째 요격 실패. 미사일이 통과했습니다. 아직 3발의 중국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천공 1대대. 즉시 요격하라. 천공 1대대. 표적 라곤. 발사.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2가 발사되었습니다. 표적 요격 성공. 나머지 2발은 신공 시스템이 요격 중입니다. 마지막 2발의 미사일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신공이 막아냈습니다. 모든 표적 요격 완료. 상황실에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군 H-6K 폭격기 8대가 여전히 서해상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중령님, 중국 폭격기들을 격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이퍼 편대, H-6K 공격 개시. 우리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중국 폭격기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F-35A는 중국군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1호, H-6K 라곤 완료. 스텔스 2호, 미사일 발사 준비. 미사일 발사. AIM-120C 발사. 미국제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중국 폭격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H-6K 첫 번째 격추. 스텔스 3호, 두 번째 표적 공격. 미사일 발사. 명중. 두 번째 H-6K 격추. 연이어 중국 폭격기들이 격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KF-21 보라매들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보라매 1호, 세 번째 H-6K 라곤. 보라매 2호, 네 번째 표적 라곤. 동시 공격 개시.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서 미티어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더블킬. 세 번째, 네 번째 H-6K 동시 격추.
이제 중국군 H-6K 폭격기 8대 중 4대가 격추되었습니다. 나머지 중국 폭격기들이 급히 회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편대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윤중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H-6K 4대와 J-26 6대가 북쪽으로 회항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장중령님, 추격하지 마십시오. 현재 위치에서 경계 임무를 계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중국 전투기 일대, 폭격기 4대 격추. 우리 손실은 전무. 박상사가 전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CNN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한국 전투기들이 황해상에서 중국군 항공기 여러 대를 격추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첫 공중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BBC도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극적인 상황 전개로 한국 공군이 대규모 중국 항공 침입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습니다. NH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공군이 중국 공기를 격추했습니다. 황해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의 승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청와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서해상공 교전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중국군 J-26 전투기 일대 H-6K 폭격기 4대를 격추했습니다. 우리 측 손실은 전무입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강대령.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다. 감사합니다 각하. 상황실에서는 여전히 환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대단합니다. KF-21의 첫 실전 격추까지. 송소령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 KF-21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과의 조합이 완벽했어요. 윤중이가 더 많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령님, 해외 언론에서 한국군의 승리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윗이 중국의 골리앗을 이기다라는 헤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는 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정신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상황실이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황실의 환호가 잦아들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중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 해상함대가 여전히 우리 영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중이, 해상 상황 보고. 예. 중국군 52D급 구축함 3척과 54호급 호위함 4척이 여전히 우리 영해 내에 있습니다. 현재 NLL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중국군이 공중전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는 여전히 도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 함대 위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율곡2함이 중국 함대에서 동쪽으로 15km 지점에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강감찬함과 을지문덕함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대령님, 해군작전사령부입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긴장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군 52D급 구축함이 우리 율곡2함을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공격 준비 단계였습니다. 해상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율곡2함 함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현재 대응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먼저 도발한다면 즉시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공중전에서 승리한 지금 해상에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해군 함대에 전달하십시오. 중국군이 공격하면 즉시 반격하되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송소령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구축함이 우리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뭐라고? 상황실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YJ-18 대한미사일 2발이 우리 율곡2함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YJ-18은 중국의 최신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해군에 연락했습니다. 율곡2함, 즉시 미사일 요격. 알겠습니다.
SM-2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율곡 2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의 구축함이었습니다. SM-2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요격 미사일 중 하나였습니다. SM-2 미사일 발사. 서해상에서 하얀 연기 꼬리를 그리며 요격 미사일이 중국의 대함 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요격 성공. 두 번째 표적도 요격 성공. 상황실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율곡 2함. 즉시 반격하라. 해성 대함미사일 발사 준비. 해성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400km에 달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해성 미사일 발사. 율곡 2함에서 해성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스키밍하며 중국 구축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 비행 중. 표적까지 45초. 40초. 중국 함정이 대공포로 요격 시도 중입니다. 30초. 중국군 근접방어 시스템 가동. 20초. 10초. 5, 4, 3, 2, 1. 명중. 중국 52D급 구축함 명중. 상황실이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냈습니다. 해성 미사일이 명중했습니다. 박 상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54호급 호위함들이 우리 강감찬함을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감찬함 상황은 현재 회피 기동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군 함정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상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9 자주포 부대, 즉시 해상 지원 사격을 실시하라. K9 자주포 1대대 사격 준비 완료. 서해안에 배치된 K9 자주포들이 중국 함정들을 향해 포문을 겨누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155mm 자주포였습니다. 사격 재원 입력 완료. 발사. 쾅, 쾅, 쾅. 서해안에서 천둥 같은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포탄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 위의 중국 함정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탄착 확인. 중국 54호급 호위함 근처에 탄착. 2차 사격. 발사. 계속된 포격에 중국 함정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을지문덕함에서도 공격에 나섰습니다. 을지문덕함에서 형공 함대지 미사일 발사. 형공은 한국형 수직발사 함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은 무기였습니다. 형공 미사일 표적 추적 중. 명중. 중국 54호급 호위함 명중. 이제 중국 함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에서 통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중이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어입니다만. 번역하면 공격 중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중국군이 항복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군 함대에 전달하십시오. 중국 함대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라고. 알겠습니다. K9 자주포 부대도 계속 사격. 발사. 연속된 공격에 중국 함대가 결정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령님, 중국 52D급 구축함 한 척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4호급 호위함 두 척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북쪽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함대가 퇴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무 잠수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무함에서 보고드립니다. 중국 함대의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 함대 지휘관이 본국에 보고하기를 한국군의 화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성 미사일과 K9 자주포의 위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줄 몰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소령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중국군도 우리 무기의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송소령도 기뻐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첫 실전 성과입니다. 윤중이가 전투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해상전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군 52D급 구축함 한 척, 대파 54호급 호위함 두 척 중파입니다. 우리 측 피해는 전무입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모든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전 부대, 중국 함대가 철수했습니다. 추격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경계 임무를 계속하십시오. 바로 그때 국제 언론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황해에서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는 한중 간 첫 해상 교전입니다. BBC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공중과 해상에서 연이어 중국군을 격파하며 놀라운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한국의 해상 미사일과 K9 자주포가 중국 함대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해상 승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해상전도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중국군 구축함 한 척 대파, 호위함 2척 중파시켰습니다. 우리 측 손실은 전무입니다. 대단하다. 강대령, 정말 자랑스럽다. 대통령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해성 미사일 만세, K9 자주포 만세, 율곡 2함 만세. 박상사가 더 많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령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무기 체계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소령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성 미사일의 성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주가도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소령도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윤중이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해상전이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이은 승리가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중이가 급하게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사가 더 많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정당한 자위행위였으며 일본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소 우리와 복잡한 관계였던 일본조차 우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 국방부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모범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김소령이 경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대령님, 한국 증시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코스피가 개장 후 3시간 만에 8% 상승했습니다. 특히 방산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소령이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30% 상승, LI진엑스원이 25% 상승했습니다. KAI는 아예 거래가 중단될 정도입니다. 해외 시장은 어떻습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한국 관련 ETF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중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EU 외교안보정책 대표가 한국의 행동은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며 EU는 한국의 주권 수호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군의 전술적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한영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한국의 KF-21과 해성 미사일 성능에 놀랐다며 프랑스도 한국과 공동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상사가 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국방부가 한국군의 승리는 아시아 전체의 승리라고 했고 베트남도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가 한국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싶다며 군사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때 송소령이 중동과 중남미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UAE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터키 국방부가 KF-21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미는 어떻습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제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소령이 언론 반응을 종합해서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21세기 다윗이 되었다는 헤드라인을 냈고, 타임즈가 작은 나라가 큰 강국을 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슈피겔이 한국 무기의 정밀성과 위력에 놀랐다며 독일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르몽드가 한국이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떠올랐다며 이제 아시아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중이가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령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가 한국군의 전술은 교과서적이었다며 특히 다층 방공망과 해상, 타격 능력이 인상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가 한국의 KF-21과 F-35A 연합작전이 완벽했다며 이것이 미래 공중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사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AI의 KF-21 도입 문의가 12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한화시스템에는 천공 미사일 문의가 8개국에서 왔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LIG넥스1의 해성 미사일 도입 문의가 무려 15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의 K9 도입 문의가 20개국 넘게 들어왔습니다. 김소령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령님, 방산 수출 전망이 급격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해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송소령이 국제 정치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한국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어하고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훌륭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답니다. 또한 한국군의 전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하자고도 했답니다. 윤중이가 중국 내부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입니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공식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인터넷에서는 한국 무기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박상사가 마지막으로 종합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랍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소령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송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국가적 위상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정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오후 2시 30분 국제사회의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다시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북방에서 다시 대규모 표적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상사의 긴급 보고에 상황실이 다시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대령님, 이번에는 훨씬 큽니다. 윤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H-6K 폭격기 12대, J-16 전투기 24대, 그리고 J-20 스텔스 전투기 8대까지 확인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 44대의 중국군 항공기가 다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해상 전력은 52D급 구축함 6척, 55급 대형 구축함 2척, 54호급 호위함 8척, 그리고 93급 원자력 잠수함 2척까지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자신들의 최정예 전력을 총동원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55급 구축함은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이었고 J-20은 중국의 유일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송소령, 중국의 의도 분석은 대령님, 이번에는 체면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발로 보입니다. 이전 패배를 만회하고 자신들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전력을 재투입한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승리가 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강대령,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각하, 중국이 이전보다 2배 큰 규모로 재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와 55급 구축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나온 것 같군. 우리 대응 방안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각하,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중국이 우리 영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이 깊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령, 그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작전이 될 텐데. 각하, 우리가 방어만 계속하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발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습니다. 각하, 강대령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합참의장도 동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강대령, 적극적 방어작전을 승인한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즉시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소령, 즉시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하라.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KF-21 보람의 24대, F-35A, 스텔스 전투기 12대, KF-16 16대, 총 52대를 출격시켜라. 52대요? 김소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중국이 44대로 왔으면 우리는 52대로 맞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중이에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군에도 연락해서 모든 가용 함정을 서해상으로 집결시켜라. 어떤 함정들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모두, 충무공이 순신급 6척, 대구급 호위함 4척, 그리고 214급 잠수함 3척까지 모두 투입하라. 대령님, 그러면 우리 전 해군 전력의 70%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송소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령님, 그렇게 대규모로 나가면 중국 측에서 이를 침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송소령, 우리는 우리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이 먼저 도발했고 우리는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뿐이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나간다. 몇 분 후 한국 공군 기지들에서 대규모 전투기 편대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의 편대 24대 이륙, 스텔스 편대 12대 이륙, 독수리 편대 16대 이륙, 서해상공이 우리 전투기들의 제트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령님, 우리 편대들이 중국군보다 먼저 서해 중앙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나가서 중국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중령님, 상황 보고하십시오. 강대령님, 우리가 먼저 전술적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중국군 편대가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경고를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해상공에 장중령의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항공기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당신들은 분쟁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 즉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군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대령님, 중국군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한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중국 편대를 향해 경고 사격을 실시하라. 알겠습니다. 우리의 KF-21 보라매들이 중국 편대를 향해 경고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경고 사격 완료. 중국 편대 앞으로 미사일이 통과했습니다. 이 순간 중국군 조종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중국군 편대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통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군이 먼저 나왔다는 것에 대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군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들이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J-20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스텔스 편대, J-20들을 요격하라. 스텔스 1호 J-20 포착. 교정 개시. 우리의 F-35A와 중국의 J-20 간의 스텔스 대 스텔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F-35A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스텔스 1호에서 보고합니다. F-35A의 A사 레이더가 J-20을 먼저 탐지했습니다. 거리 80km에서 포착.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스텔스기끼리의 대결에서는 먼저 발견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우리 F-35A가 중국의 J-20보다 훨씬 뛰어난 탐지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J-20이 우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35A의 스텔스 성능이 우수합니다. 미사일 발사, 에임 120D 발사. F-35A에서 발사된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이 중국의 J-20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J-20이 급작스럽게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명중, J-20 첫 번째 격추.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중국의 J-20을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스텔스 2호 두 번째 J-20 공격. F-35A의 분산 개구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전방위 상황 인식 완료. F-35A의 혁신적인 DASDIS-TRIBUTED 에퍼처 시스템과 360도 전방위 감시를 하며 중국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J-20도 명중. 격추 확인. 세 번째 J-20이 급히 회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랑스러운 J-20 스텔스 전투기들이 우리 F-35A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KF-21들도 중국의 J-16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보라메이로에서 보고합니다. KF-21의 A사 레이더가 J-16편대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준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비록 F-35A만큼의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J-16의 레이더가 우리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라메이로 J-16 라곤, 미티어 미사일 발사. KF-21에서 유럽산 최신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미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100km 이상에 달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마하 사속도로 가속 중. J-16이 회피 기동을 시도하지만 미티어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명중, J-16 격추. 보라매 2호 두 번째 표적 공격. 미티어 미사일 연속 발사. 더블킬. J-16 2대 동시 격추. KF-21 보라매의 뛰어난 성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의 조합이 중국의 J-16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보라매 3호. 세 번째 J-16 라곤. KF-21의 다중표적 동시교전 능력을 시험해보겠습니다. 동시에 2개 표적 라곤. 미티어 미사일 2발 연속 발사. 1번 표적 명중. 2번 표적도 명중. 트리플킬. 한 번에 3대 격추. 이제 중국의 J-16들도 우리 KF-21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령님, 놀라운 결과입니다. 김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F-35A 대 J-20 전투에서 3대0 완승. KF-21 대 J-16 전투에서도 7대0 완승입니다.
우리 측 손실은 전무입니다. F-35A와 KF-21 모두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습니다. 송소령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이번 전투로 우리 전투기의 성능이 중국군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35A의 스텔스 성능과 센서 융합 능력이 J-20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특히 먼저 탐지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F-21은 어떻습니까? KF-21의 준스텔스 성능과 미티어 미사일의 조합이 J-26들을 일방적으로 격파했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동시교전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윤중이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중국군 조종사들의 통신을 감청한 결과 그들이 우리 전투기의 성능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의 F-35A가 우리 J-20보다 훨씬 뛰어나다. KF-21의 미사일이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다는 내용들입니다. 박 상사가 더 구체적인 적군 반응을 전했습니다. 중국군 편대장이 본국에 보고하기를 한국군의 공중전 능력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전투기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과 도입한 F-35A가 모두 실전에서 그 우수성을 완벽하게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서자 중국군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해상에서도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우리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이 중국의 55급 구축함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율곡이 함에서 보고합니다. 중국 55급 구축함이 우리를 향해 YJ-18 대한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YJ-18은 중국의 최신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접근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즉시 요격, 이지스 시스템 가동, SM-3 블라크 IIA 미사일 발사 준비, 율곡이 함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완전 가동되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가 접근하는 중국 미사일들을 정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거리 45km, SM-3 미사일 발사. 세종대왕급에서 SM-3 블라크 IIA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SM-3 미사일이 마하 3.5로 가속 중입니다. 첫 번째 YJ-18 요격 성공, 두 번째 표적 라곤, SM-3 연속 발사, 두 번째 YJ-18도 요격 성공, 세 번째, 네 번째 표적 동시 요격, 모든 YJ-18 미사일 요격 완료, 중국 미사일 4발 모두 무력화, 율곡이 함의 이지스 시스템이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최신의 미사일이 모두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 차례였습니다. 해성 미사일 연속 발사 준비. 해성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400km, 마하 2.5의 속도를 자랑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목표 중국 55급 구축함, 해성 미사일 4발 연속 발사. 율곡이 함에서 해성 미사일 4발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해성 미사일이 해면 5m 고도로 스키밍 비행 중입니다. 해성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 표면을 거의 스치듯 날아가는 스키밍 비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 레이더의 탐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국 55급 구축함이 근접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성 미사일이 너무 낮게 날아와서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성 미사일이 최종 단계에서 마하 3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목표 근처에서 급속 가속하여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성 미사일 명중, 55급 구축함 함교 부분의 직격탄. 두 번째 미사일도 명중, 세 번째 미사일이 함 중앙부를 관통했습니다. 네 번째 미사일까지 모두 명중. 중국의 최신의 55급 구축함이 해성 미사일 4발의 집중 공격을 받고 치명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55급 구축함에서 대형 화재 발생, 함정이 심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이 전투 불능 상태입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위력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김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55급도 우리 해성 미사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송소령이 기술적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스키밍 기술과 최종 단계 가속 능력이 중국의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해면 5m 고도 비행으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윤중이가 중국군의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에서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그들이 해성 미사일의 성능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해성 미사일이 이렇게 정확하고 강력할 줄 몰랐다. 우리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박 상사가 추가 전과를 보고했습니다. 강감찬함과 을지문덕함에서도 해성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 2척에 각각 해성 미사일 2발씩 명중, 54호급 호위함 3척도 해성 미사일에 피격되어 항행 불능 상태입니다. 이제 중국 함대의 주력 함정들이 우리의 해성 미사일에 의해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김소령이 종합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SM-3 미사일로 중국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해성 미사일로 중국 함대를 일방적으로 격파했습니다. 우리 측 함정 피해는 전무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SM-3 미사일이 모든 위협을 차단했습니다. 송소령이 무기 성능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해상전으로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SM-3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 100%, 해성 미사일의 명중률 9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성 미사일의 스키밍 기술이 중국군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해성 미사일과 도입한 SM-3 미사일이 모두 실전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최신의 함정이 우리 손에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부대도 지원 사격 개시. 저는 육상에서도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안에 배치된 K9 썬더 자주포 3개 대대가 중국 함대를 향해 포문을 겨누었습니다. K9 자주포 1대대 사격 재원 계산 완료. K9 썬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52구경 자주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였습니다. GPS 유도포탄 장전 완료. 사거리 48km, 중국 52D급 구축함 표적. K9의 가장 큰 장점은 GPS 유도 정밀 포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탄은 원형 오차 확률 CP 10m 이내의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전 대대 동시 사격 준비. 포탄 비행시간 95초. 사격. 쾅, 쾅, 쾅. 서해안에서 천둥 같은 포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K9 자주포 18문이 동시에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포탄이 최고점 고도 15km에 도달. GPS 유도 시스템 작동 중. 하늘 높이 올라간 포탄들이 GPS 신호를 받으며 정확히 중국 함정들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중국 52D급 구축함 함교를 직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탄도 연속 명중. 바다 위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55mm 고폭탄의 파괴력이 중국 구축함을 강타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2차 사격 준비. K9의 또 다른 장점은 분당 6-8발의 빠른 연사 능력이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빠른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2차 사격. 전대대 18발 동시 발사. 쾅, 쾅, 쾅. 또 다른 포탄들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 이번함도 명중. 함상 구조물이 파괴되었습니다. K9 자주포 2대대 54호급 호위함들을 표적으로 사격 개시. 사격 재원 입력. 거리 43km. 세계 표적 동시 사격. 전 대대 사격. 두 번째 대대의 K9들도 일제히 포격을 가했습니다. 54호급 호위함 1번함 직격. 2번함도 명중. 함교가 파괴되었습니다. 3번함에도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육상에서 날아오는 정밀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3대대 연속 사격 실시. 분당 7발 속도로 연사 중입니다. K9의 압도적인 화력이 중국 함대를 덮쳤습니다. 18문의 자주포가 분당 7발씩 쏘니 분당 126발의 포탄이 중국 함대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K9의 사격을 피해 기동하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GPS 유도포탄은 움직이는 표적도 정확히 추적합니다. 4차, 5차 사격까지 모두 명중. 김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K9 자주포의 성능이 놀랍습니다.
사격 명중률이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주포로서는 믿기 어려운 정확도입니다. 송소령이 기술적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K9의 GPS 유도포탄과 자동장전 시스템의 조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48km 거리에서 10m 이내 오차로 명중시키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윤중이가 중국군의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에서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그들이 한국의 육상 포격 능력에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의 자주포가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다. 마치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날아온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육상에서 40km 넘는 거리에서 우리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박 상사가 최종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K9 자주포 총 사격 결과입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 2척에 각각 15발 이상 명중, 54호급 호위함 3척에도 각각 10발 이상 명중, 모든 표적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K9의 화력이 해상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소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주포가 해상함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송소령도 동조했습니다. K9 썬더의 성능이 세계 군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육상 포병이 해상 함대를 격파하다니 중국군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K9 썬더 자주포가 실전에서 그 놀라운 성능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화력에 중국 함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령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중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군이 전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재도발을 감행했지만 우리의 선제적 대응에 오히려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격하라. 저는 과감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스텔스 편대, 철수하는 중국군을 추격하라. 어디까지 추격하시겠습니까? 중국 영공 경계선 30km 지점까지. 이것은 매우 공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본토 근처까지 진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격 개시. 우리 전투기들이 철수하는 중국군을 뒤쫓아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우리 편대가 중국 영공 5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계속 추격. 40km, 30km. 대령님, 중국군이 완전히 자국 영공 내로 철수했습니다. 좋다. 현재 위치에서 30분간 초계 비행을 실시한 후 귀환하라.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중국 본토 근처까지 진출해서 공중 우세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제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한국 공군이 중국군을 압도하며 중국 본토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한국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제 서해의 제공권이 완전히 한국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중국군을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결과는 중국군 제-20 스텔스 전투기 3대, 제-26 전투기 7대, H-6K 폭격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해상에서는 55급 구축함 1척, 대파 52D급 2척, 중파 54호급 3척 중파시켰습니다. 우리 손실은 전무입니다.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상황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해냈다. 김소령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진짜 중국을 이겼습니다. 송소령도 흥분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박 상사가 전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총 전과입니다. 중국군 항공기 12대 격추, 함정 6척 격파. 우리 측 손실은 여전히 전무입니다. 오후 4시 30분 서해상공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중국군의 대규모 재도발이 우리의 압도적인 반격에 완전히 무력화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계속 들어오는 보고들을 들으며 이 역사적인 하루가 정말로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베이징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송소령이 급하게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 군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오늘 전투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중이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그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해군 사령부에서 한국 해군의 실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우리 55급 구축함도 그들의 해성 미사일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공군은 어떻습니까? 중국 공군 사령부가 한국의 F-35A와 KF-21 조합은 우리 제-20과 제-26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상사가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고위 간부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앞으로는 한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무시해왔던 중국이 드디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제 언론들이 오늘의 전투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CNN이 한국 21세기 군사강국으로 부상이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BBC는 서해의 기적 작은 나라가 이룬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소령이 유럽 언론 반응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타임즈가 한국군 완벽한 전술로 중국군 압도라고 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새로운 군사기술 강국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KF-21과 해성 미사일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중이가 아시아 지역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대만 자유시보는 한국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한국 무기의 성능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상사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엄청납니다.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방산주들은 연일 상한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무기 도입 문의가 폭증해서 방산업체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올해 방산 수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대령님,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를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청와대 생중계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해에서 우리 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감한 장병들이 최첨단 무기로 조국을 지켜낸 오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우리의 기술력을, F-35A는 우리의 동맹국과의 신뢰를, 해성 미사일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소령이 해외 교민사회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교민사회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민들이 조국이 자랑스럽다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고, 유럽 교민들도 한국인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조차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송소령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의 전투를 현대전의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통합작전 능력과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도 한국군의 전투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중이가 마지막 전투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총 전과입니다. 중국군 항공기 17대, 격추 제-20 스텔스 전투기 3대, 제-26 전투기 9대,
H-6K 폭격기 5대, 중국군 함정 9척, 격파 55급 구축함 1척, 대파 52D급 구축함 3척, 중파 54호급 호위함 5척, 중파. 우리 측 손실 전무. 이것은 한국 군사사상 최대의 승리입니다. 박 상사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중국군이 완전히 자국 영토로 철수했으며 더 이상의 도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 라인 설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전투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또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고도 했답니다. 김소령이 흥미로운 후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토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호주와 일본도 한국과의 삼각 군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인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소령이 장기적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중견국이 아닌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방산 강국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바다는 정말로 우리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다에서,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무기가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정신력이 있습니다. 김소령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송소령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입니다. 윤중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최강입니다. 박 상사도 감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이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해가 서해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 노을은 마치 오늘 우리가 흘린 땀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21일.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서해 97분이 바꾼 것은 단순한 영토나 영의 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